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방학 짧지만 우리 방학을 보내고 왔는데요. 여러분 즐거운 방학 보내셨나요? 네, 이번에 또 우리 만나서 일단 인사는 하고 다시 원격으로 들어가나 했는데 네, 2주 동안 원격이 되게 되었습니다. 문법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특히 거부감이 많은 과목인지라 어떻게든 그래도 얼굴을 보고 사실은 문법이 재밌단다 막 이런 식으로 뻥도 좀 쳐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안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죽거나 혹은 뭐 괜히 휩쓸려서 조금 심란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의 할 일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학기 동안은요, 1학기 때는 문학을 배웠었고요, 2학기 때는 우리가 이제 언어와 매체를 배울 예정입니다.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요, 매체라는 이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매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들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 속에서 국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매체 언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학기에 저희의 주된 부분은 이제 언어 부분이죠. 소위 말하는 국어학, 즉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문법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법을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문법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내 무의식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어릴 때부터 막 주격조사는 가가 있고 이가 있어서 막 주어를 만들 때는 이를 붙여야 되고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빵이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문장을 구사해 왔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배우게 된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언중, 즉 이제 여러분 주변에 언중이라고 하면은 뭐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그런 무의식적으로 지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한번 꺼내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문법이 그렇게 우리와 멀게 있지 않다라는 것과 함께 재미가 없는 과목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잠깐 2022학년도 수능, 즉 여러분이 봐야 될 수능이죠. 수능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공통 국어는 이제 우리가 전체 수험생들이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작이랑 언어와 매체로 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합해서 100점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죄송해요. 선생님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74점, 26점이었던 것 같아요. 공통이 74,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혹은 화작이 26.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원점수만 바라보고 간다 해가지고 나는 화작이 공부를 조금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문법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도 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고3까지 쭉 이끌어서 이 지식을 쭉 끌고 나가셔야 여러분이 수능 때 이제 열심히 푸실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좀 이지하지 않나 좀 쉽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점수에 있어서 그럼 다들 화작으로 몰리겠죠. 근데 교육부가 과연 그거를 그렇게 놔둘까요? 그렇죠. 네, 원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이제 수능에서 많이 등급을 나누는 거는 표준 편차 점수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표준 편차 점수를 줄 때 이제 어떤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이 선택 과목을 한 학생들의 공통 점수가 훨씬 높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같은 점수더라도 화작 26점 똑같이 둘 다 100점이에요. 화작을 선택을 한 친구도 100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도 100점을 맞았다 라고 했을 때 표준 점수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훨씬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통상적으로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공부를 잘하는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원점수만 생각할 게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약간 내가 조금 정시 비중이 높은, 혹은 내가 왠지 정시로 갈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시 같은 경우 특히 표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도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2학년에 언어와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부가 다 언어와 매체를 배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3학년 때 돼서 뭘 선택할지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면 선택폭이 일단 넓어지는 거죠. 화작만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는 거냐, 아니면 화작도 가능하고 언어 매체도 가능하다. 그랬을 때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나는 차라리 원점수가 높은 게 더 나을 것 같아, 나한테. 나는 문법이 너무너무 힘들어, 문법이 너무 어려워 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화작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나 문법 좀 재밌어, 그리고 잘 나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표준 점수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제 선택이라는 거는 둘 다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게 이제 두 개의 선택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나는 이걸 아예 못하니까 이것만 할 거야, 이거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요번 학기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초반에 놓치면은 쭉 다 놓치게 되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쭈루룩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조금 열심히 네,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절대 원격으로 2주를 한다고 했을 때 앞에 초반 2주가 빵꾸가 나면은 줄줄이 빵꾸가 난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특히 초반 부분에 음운부터 나가잖아요, 여러분. 네, 음운변도 정말 빠지지 않고 항상 매번 나오는 단골 출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2학기 초반에는 원래 학기 초에는 여러분이 항상 열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딱히 걱정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틀어놓고 ASMR처럼 틀어놓고 딴짓을 할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단원 3단원 의문체계와 의문변동입니다. 교과서는 114페이지, 그리고 워크북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음원하면은 조금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토론방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래서 왜 어려워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표기에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읽고 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음운은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소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쓰여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운을 배울 땐 항상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나 자신의 발음에 있어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내 발음은 어떤가, 친구 발음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일단 선생님 근데 음운 같은 거 왜 배워요? 막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법 왜 배워요, 선생님? 막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법을 왜 배우긴요? 그렇죠. 문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지식을 형상화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주격조사는 이 가니까 주어를 만들 때는 이 가를 붙여서 주어를 만들도록 해 막 이래서 강아지가 밥을 먹는데 여기서 강아지가가 주어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레 이가를 주어에 붙인단 말이에요. 왜?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많은 소리들을 듣고 우리가 이게 바로 주어라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법이라는 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우리가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음원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음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막 음원 관련된 학회, 음성학회에 참여를 했어서 이제 거기에서 막 대회도 나가고, 네, 그걸 가지고 발표도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되었고,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었는데, 음원을 배우면 배울수록 약간 그 발음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무의식 같은 것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배우고 나서 이제 나는 어떻게 발음하는가, 혹은 친구는 어떻게 발음하는가, 쟤는 왜 저렇게 발음하지, 저기에 담겨있는 저 친구의 무의식은 이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음원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 무엇에 조금 집중하자? 소리에 집중을 합시다. 왜? 음원은 소리 단위에 해당이 되니까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선생님 어떻게 무의식을 알아봐요? 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농심 매운 라면, 뭐죠? 농심 신라면 이거죠. 근데 농심 신라면에서도 신라면이다 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신라면이다 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난 신라면이라 발음을 하는데 나는 신라면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갈릴 거예요. 나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담겨있는 또 무의식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원을 배우다 보면 이런 거가 있구나 라는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있었던 거를 읽었을 뿐인데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음원 파트 가르치다 보면은 본인들끼리 막 SNS에서 이제 옛날 선생님 초반 제자들, 완전 아기 때, 선생님이 아기 때 제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들도 다 컸는데 대학생이죠.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끼리 막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음원 가르칠 때 막 음원으로 막 자기네들끼리 놀고, 그쵸, 막 되게 뭐야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배우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실생활에 써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먼저 본 다음에 개념 정리하고 워크북이랑 왔다 갔다 조금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펼쳐놓은 상태로 수업 들어갈게요. 네. 자, 교과서에서는요 무슨 예시가 나오고 있죠? 다음 대화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목소리가 서로 다른데도 같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선생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쵸? 사과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명이 두 명이 사과요 라고 했는데,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하이톤일 거고요, 남자친구의 경우는 조금 더 낮은 톤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톤과 혹은 그 친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색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사과요 라고 똑같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무슨 단어를 사용했어요 방금? 인식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인식한다 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무엇이 지금 작용이 되는 거예요? 뇌가 작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들었을 때는 그 소리가 같은 소리로 들릴까요? 귀로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소리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것을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귀로 듣는 소리를 우린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하고요. 머리로 인식하는 소리를 우린 뭐라고 해요? 음운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네, 말소리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첫째는 물리적인 소리로 이를 음성이라고 한다. 자, 물리적인 소리라는 건 선생님이 말했었죠.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예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항상 수업을 시작하곤 하는데요. 선생님이 365일 내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365일 동안 외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항상 다른 음성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 말하는 발화자가 다르더라도 어때? 말하는 발화자가 다르면 당연히 음성은 다르겠죠. 하지만 말하는 발화자가 같더라도 어때요? 그 음성은 완전히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폰이나 아니면 뭐 갤럭시를 쓰든 어떤 핸드폰을 쓰든 이렇게 녹음 어플을 켰을 때 이렇게 음파가 같이 저장되는 그런 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능을 켜보았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뭐예요?
거기에다가 똑같이 대고 안녕하세요 3번을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분명히 최대한 똑같이 발음한다고 하지만 그 음파의 모습이 100% 일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거를 바로 우리는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물리적인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소리는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밑줄자, 음성은 물리적으로 밑줄자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각 사람의 말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라고 해서 음성의 특징이라고 여러분이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얘들아, 우리 방금 음성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두 번째 소리는 바로 뭐예요? 추상적인 소리예요. 우리 그 추상적인 소리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음운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위 대하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서로 다르다. 그런데도 이들이 동일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무엇이야?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밑줄자 머릿속에서 말소리에 공통된 요소만을 뽑아 이를 추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밑줄자 치고 음운의 특성 1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소리에 공통된 요소 밑줄짝 치시고요. 이거는 바로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밥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밥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겠지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음성은 서로 그쵸, 달라요. 왜냐하면 발화자가 다르고 목소리 피치가 전혀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네, 밥 할 때 맨 처음 초성, 비읍에 있어서 내가 라고 입술을 모았다가 떼면서 소리가 막혔다가 터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 모두가 다 비읍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밥에서 비읍의 경우에는 입술이 붙었다가 떼지면서 소리가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혀는 조금 뒤로 가고 그리고 어때? 그 턱의 경우에는 그쵸, 내려와 있는 혹은 그 혀의 위치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는 소리, 이런 거에 공통점을 다 모아서 우리는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공통적인 요소를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하자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쌤, 저 약속한 기억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내려온 전통적인 약속인 거예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그 약속이 모든 전 세계가 똑같을까요? 그렇죠. 전 세계가 똑같을 수가 없죠. 전 세계의 경우 혹은 지역적, 지역적, 시기적으로 그 음운의 체계는 변화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추상화된 말소리의 목록,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를 거라고 이제? 음운의 종류의 음운의 목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운의 목록은 언어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때? 자음 19개, 모음 21개 해서 총 40개 음운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뭐 알파벳의 개수가 40개인가요? 네, 잘 모르겠네요. 알파벳의 개수는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랑.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음 19개, 모음 21개 해가지고 총 40개의 음운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뭐 노르웨이의 음운이 다르고, 그리고 뭐 영어권 문화에 있어서의 음운의 개수가 다르듯이. 이해되셨나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예를 들면 우리는요, 불, 뿔, 풀. 여러분 소리만 듣고 불, 뿔, 풀. 선생님이 이렇게 발음했을 때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단어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단어잖아요, 선생님, 당연히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음운의 개념인데요. 음운의 개념은 뭐예요? 선생님,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우리는 음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바로 뭐야?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그리고 어때?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라는 것이지요. 이해되셨나요? 불이란다. 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두 단어가 달라. 근데 얘들아, 중성이나 종성 여러분 그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아시죠? 초성,
중성, 종성입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중성이랑 종성의 경우에는요, 어때요? 중성은 다 우로 똑같고요. 종성의 경우에는 다 르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만 달라? 초성만 달라. 어떻게? 프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니? 근데 프로 달라지면서 소리가 달라지면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어요? 단어의 뜻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비읍과 피읍은 서로 다른 의문이야. 비읍과 쌍비읍은 서로 다른 의문이야. 쌍비읍이라고 사실 하진 않고 보통 뭐라고 해요? 의문에서는 뿌라고 하죠. 뿌와 푸는 서로 다른 의문이야. 부와 뿌는 서로 다른 의문이야. 푸와 뿌는 서로 다른 의문이야 해서 총 3가지의 의문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결국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야? 자음이 총 19개가 서로 다른 의문으로 존재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모음의 경우에는 어때? 21개가 모음의 경우에는 어때? 21개가 서로 다른 의문으로 존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즉 3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사소리와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말이죠. 근데 이제 3중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은 이제 2중 체계, 2중 체계인데도 또 뭐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2중 체계에서 뭐 유성음 대 무성음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에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김치 있죠. 먹는 김치를 발음할 때 그냥 기역을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발음해요? 김치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존재를 하지 않는데 이제 존재를 음운적으로는 하지 않죠. 음성적으로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그 경음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어두에 존재하는 소리의 경우에는 어때? 터지는 무성음이 많은데 어떻게 기역이라는 발음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 화자들은 그 차이를 쉽게 구별해내지 못한다라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3중 체계이고 영어권 문화의 경우, 영어권 언어권의 경우에는 어때? 그렇죠. 2중 체계,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얘들아, 밑줄 쫙 의문의 목록과 체계는 언어마다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리더와 리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리더 이거 우리말로 읽었을 때 R과 L의 발음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나요? R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굴려야 돼요, 선생님. 그럼 뭐 어떻게 의문으로 우리가 리더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발음하기도 어렵고 영어권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문체계로 받아들이면 둘 다 뭐야? 리을로 발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페이스와 페이스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의문체계로 받아들였을 때 뭐라고 받아들여? 우리는 다? 그쵸? 피읍으로 받아들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프의 구별을 우리나라에서는 의문이지만 외국에서는 의문이 되기가 어려운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때? R과 L이 우리나라의 의문으로 이제 의문으로 구별되지 않는 소리이고요. 마찬가지로 F와 P의 경우에도 어때? F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F 이런 게 서로 다른 의문으로 존재할 수 없다. 왜? 그쵸? 같은 소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무성음이나 유성음 이런 거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나라만의 어떤 음운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또 확인 부분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답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영어에서는요, R과 L. 나 이래서 응원할 때 너무 힘들어요. 영어가 싫어서 국어 국문학과를 갔는데. 네. 자, 영어에서는 R과 L, 그리고 F와 P가 의미를 구별해주기 때문에, 얘들아, 의미를 구별해주는 소리야. 그러면 그건 뭐야? 의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권에서는 이 두 글자가 각각 서로 다른 의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총 4글자의 서로 다른 의문이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R과 L 그리고 F와 P가 서로 다른 의미를 구별해 줄 수 있나요? 아니죠. 둘 다 리더, 페이스로 읽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얘들아,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거는 무엇이 될 수 없죠? 그쵸. 가장 의문의 기본 개념인 가장 의문의 기본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야? 그쵸. 의문이란 거는 서로 나라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시대별로 다른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같은 나라여도 사실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대구 친구가 있는데 맨날 저는 저가 그 친구한테 발음이 옮아가지고 아세요? 막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랑 막 같이 놀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사투리가 입에 붙어요. 네, 막 현지인들은 되게 우스워하는데 근데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일단 서울 말은 아니야. 그래서 너 지방에서 올라왔구나. 너 어디가 출신이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 나 서울 사람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지되게 되는데요. 왜냐면 현지인들은 굉장히 막 들으면은 너무 이상하대요, 제 사투리가. 근데 사투리를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친구들이 막 쓰니까 같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더워를 이제 우리는 더워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구의 경우에는 더버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게 비읍도 아니고 이게 워도 아닌 것이 비읍도 아닌데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이 뭐라는 분명히 우리는 바라고 뭐 더버 이것도 아니고 더워도 아닌 그 가운데 분명히 비읍인데 약간의 그런 엄청난 울림소리가 들어가 있는 듯한 공기 반 소리 반 네,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게 중세국어에서 순경을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것처럼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 사투리 지역 방언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의문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다. 그리고 뭐 서울 표준 발음에서는 존재하는 의문이지만 이제 지방 방언에서는 지역 방언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 의문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문을 배울 때 조금 더 재밌게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음성과 의문의 개념 워크북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음성이라는 건요, 발음 기관을 통해 발음되는 어떤 소리이다, 구체적인 소리이다, 그리고 얘들아 물리적인 소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에 반해서 얘들아 의문의 경우에는요, 머릿속에 기억된 어떤 소리일까? 그치, 관념적 소리이고요. 그리고 얘들 머릿속에서 기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리야? 그치, 추상적인 소리가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쌤, 근데 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리적이다, 그리고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어디 있나? 자, 여기 보시면요, 선생님 이게 웬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프라시라는 음성학을 할 때, 다시는 그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리라,
논문 준비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걸 절대 깔지 말아야지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너무 온라인 수업이라서 더 여러분이 감을 못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깔아보았어요. 자, 이게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갈수록 소리가 커지네요. 자, 근데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음파예요. 스펙트럼이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보았을 때 어때요? 잘 이해가 되나요? 그쵸? 뭐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이제 어디가 안 자리이고 어디가 영 자리이고 어디가 하 자리고 뭐 하나는 알겠네요. 하 자리 여기가 히읗일 거예요 아마. 네, 히읗이 울리는 그게 가장 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네, 히읗일 거고 뒤에는 세우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보고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분절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 친구들 경우에는 물리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너희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 아니면은 무엇이 그려지니? 그렇지, 안녕하세요가 여러분 머릿속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안녕 하세요 이런 식의 의문들의 합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되고 있어? 그려질 것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머릿속에 기억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이다라는 건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인지가 되는 것이고 물리적이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사진처럼 어때? 그치?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이고 이거는 분절할 수 있어? 분절이란 건 나눌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까지가 뭐 아니고 여기까지가 뭐 0이고 이런 식으로 분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때? 의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니은, 여, 이응, 히읗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분절해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셨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진은 지우고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방금 본 것처럼 사람마다 다른 개별의 소리이고요. 동시에 쌤이 저번에 뭐 같은 사람이어도 그쵸, 같은 사람이어도 다른 시간에 얘기하면 그 음성은 각기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의문의 경우에는 어때? 내가 안녕하세요 하든 김상순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하든 그리고 이하영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하든 우리 셋의 음성은 다 달라. 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청자가 인식하는 안녕하세요는 모두 동일하게 위에 써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말소리의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동일한 음가로 인식하는 어떤 보편적인 소리이다. 네, 보편적인 소리이다 라고 해서 얘들아 동일한 음가로 인식을 한다. 서로 다른 소리를 동일한 음가로 인식을 한다. 근데 얘들아 말소리의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잖아. 이거는 바로 이제 여러 소리를 하나의 어떤 구별 기준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비읍의 경우에는 입술에서 나는 소리이고 얘 같은 경우는 파열되어서 나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고 파열돼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비읍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식으로 뇌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의 경우에는 나라나 시대에 좌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에 반해서 음운의 경우에는요.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혹은 집단에 따라서 음운 목록과 체계는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여러분 혹시 뭐 필기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알아보는 내용들은 여러분 아래나 옆에 있는 빈칸에다가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무엇도 넣을 수 있다? 시대도 넣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시대요? 선생님 예시를 하나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뭐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뭐 아래야 라는 발음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잘 따라하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순경의 비읍과 같이 뭐 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 약간 소리 반 공기 반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제 브를 발음할 때 조금 더 울림 있게 라고 발음하는 이제 순경의 비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있어 없어? 현재는 없단 말이야. 이런 걸 통해 의문이 옛날에는 이게 얘들아 의문이었다는 건 한마디로 얘네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치? 단어의 뜻을 구별했다는 거야. 근데 현재 지금 구별하지 못해?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얘는 의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국가인데 집단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집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같은 국가 내에서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요, 선생님? 네, 바로 지역방언입니다. 지역방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투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경상도의 경우에는 우리는 얘들아 시옷이랑 쌍시옷이 어때? 분명히 의문적 대립을 지니고 있잖아. 살이랑 쌀이랑 다르잖아. 근데 이제 경상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립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다라고 얘기를 해서 쌀을 발음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그 쌀포대 가져와 이게 아니라 쌀포대 가져와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그런 게 사투리에 녹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의문 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의 기능입니다. 의문의 기능은요, 여러분, 바로 의문의 개념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의문의 개념을 못 썼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대신 좀 채워 넣어주세요. 자, 의문의 개념 얘들아 뭐였죠? 그쵸? 말의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에 최소 단위라는 건 뭐야? 가장 작은 단위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얘들아 개념에도 드러나 있는 거 어떤 기능이 있어? 그치? 말의 의미를 구별한다. 즉 단어의 무엇? 의미. 뜻이라고 질 뻔했네요. 뜻의 경우에는 뒤에 을이었겠죠. 네, 단어의 의미를 분화시키는 변별적인 기능을 한다. 즉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자 여기 얘가 뭐가 나와 있어요? 물과 불의 첫소리를 우린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배웠었죠? 바로 초성이다. 네, 초성 외에 얘들아 중성이랑 종성의 경우에는 어때? 우, 리을로 똑같단 말이야. 근데 초성의 브가 얘들아 달라짐으로써 무엇이 달라져? 그 단어의 의미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 맞니? 네, 의미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야? 미음과 비읍은 각기 다른 의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거처럼 얘들아 물불처럼 둘 이상의 단어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의문 때문에. 얘들아,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의문 때문에 라는 건 바로 뭐야? 다른 위치에 있는 의문들은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린 무엇이라고 할 거야? 최소 대립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 대립을 이룬 미음 비읍을 우린 뭐라고 할 거야? 최소 대립 쌍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 달라? 그치, 초성의 비읍과 미음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달라? 그쵸, 초성이랑 종성은 똑같은데 중성의 오와 아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그 다음 얘들아, 반발의 경우에는 어때? 그치, 초성이랑 중성은 똑같은데 르라는 종성에 의해서 의미가 분화되고 있어.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서는 비읍이랑 미음은 다른 의문이구나. 오와 아는 다른 의문이야. 무와 르는 다른 의문이야. 라는 걸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얘들아, 여러 단어를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할수록 그 나라의 의문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발, 말, 살, 날 등등등. 얘들아, 이걸 비교했을 때 이거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맞아? 달라지면서 얘들아, 결국에 무엇을 알 수 있어? 비읍이랑 니은이랑 시옷이랑 니은의 경우에는 개별 의문이구나. 근데 얘들아, 이런 브무 쓰는 이런 개별 의문으로 우린 뭐라고 하니? 그치? 자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자음 19개를 우리가 19개의 체계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니? 네, 그럼 얘들아, 자음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무엇도 할 수 있어? 그쵸, 모음도 할 수 있겠죠. 손, 산, 선, 순 등등등 있어.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서 발음을 다 해보니까 오, 아, 우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네. 네, 이걸 통해서 얘네가 개별 의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거에 해당하는 걸 우린 모음이라고 하잖아. 이해되셨니? 이렇게 최소 대립을 연달아서 쭈루루룩 해다 보면은 뭐해? 그치, 그 나라에서 의문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방금 얘들아 뭐라고 했어? 자음과 모음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의문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자음과 모음이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의문의 종류는요, 첫 번째 무엇이 있어? 그렇지, 우리가 통상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은요, 사실은 분절 의문에 해당이 돼요. 이 분절 의문은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문이라고 하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캡을 벗겼더니 딱딱딱 소리가 나는데 이거 녹음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분절 의문이란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 의문은 의문인데 어떤 의문이야? 나눌 수 있는 의문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 안녕하세요 할 때 우리 이렇게 나눴었던 거 기억하시니? 그렇죠. 그럼 얘들아, 분절 의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뭐랑 뭐로? 그렇지, 쌤 방금 말했잖아. 자음과 그리고 원이 너무 이상하게 그려졌죠. 모음으로. 근데 얘들아, 모음의 종류에는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어떤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모음도 있지만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모음이 존재를 합니다. 자, 반모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알아나갈 건데, 자, 자음은요, 여러분, 공기가 무엇을 받아? 장애를 받는 소리야. 장애라고 한다라는 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방해를 받는 소리이며, 얘들아, 니네 이거 그가 지금 어떻게 뭐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있을까? 음절이란 건 얘들아 소리가 나는 단위거든. 근데 그 혼자만으로, 기억 혼자만으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쵸,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음절이 어떻게 구성이 됐어? 그치,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데요. 여기 종성에 들어가는 게 바로 모음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모음이 꼭 있어야 되고 초성은 자음이 들어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종성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종성도 마찬가지야. 종성의 경우에도 누가 들어가? 자음이 들어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해되셨니? 네, 그래서 이렇게 총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얘들아, 자음의 경우에는 홀로 음절을 구설할 수 없다. 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지. 즉 무엇이 없다라는 거야? 자립성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나오는 흐름에 있어서 장애를 받아 안 받아? 그치, 받고 있다. 즉 나올 때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방해를 받고 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린 자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 모음의 경우에는요, 공기가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이다 라고 해서 네, 훨씬 편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얘들아, 어때?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이 표기에 익숙하다라고 쌤이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위에서도 누군가는 선생님이 분명히 안녕 이거를 쓰실 때 왜 이응을 빼먹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이응은 바로 무엇일까? 이 이응은 사실은 뭐야? 소리야? 아니야. 얘는 표기상에 존재하는 것이야. 표기상에만 존재하지. 음가는 있어? 없어? 음가는 없어. 음가가 없으면 당연히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의문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음가라는 거 이제 소리 자체가 가능하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리가 있냐? 음가가 있다라는 건 소리가 있다. 음가가 없다라는 건 소리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의 이응은 얘들아 표기상으로 들어간 녀석이다. 왜냐하면은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이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초성, 중성, 종성에서 초성의 경우에는 항상 어쨌든 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응으로 꾹 채워넣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상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모음의 경우에는 얘들아 어때? 공기의 자음도 존재하지 않고 자립성은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녀석, 문제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녀석은 반모음이에요. 얘들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어. 모음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 근데 어때? 모음은 모음인데 완전한 모음은 아니야. 즉 모음에서 조금 부족한 녀석이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할 거야?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공기의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이다. 자, 공기의 장애를 받지 않아. 이거는 누구의 성격을 똑 닮았니? 그렇지, 얘들아.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음의 성격을 똑 닮았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들아, 장애를 받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 없대. 그럼 얘들아, 이렇게 홀로 구성할 수 없는 녀석은 누구를 닮았어요? 그렇죠. 바로 자음의 성격을 닮은 거야.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얘들아, 이 음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인 성질을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여서 얘들아, 이것은 모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모음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진 않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음의 성격이 아니라 자음의 성격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 녀석은 완벽한 모음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린 뭐라고 부를 거야? 반모음이라고 부를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반모음이다. 결국에는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 없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홀로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모음에 붙어서 발음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어떻게 붙어요, 선생님? 요거는 모음 체계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네. 반모음의 경우에는요, 공기의 장애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죠? 공기의 장애는 받지 않죠.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지금 새벽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자, 공개장애는 받지 않고. 근데 얘들아, 모음이라면 있어야 할 자립성이 있어, 없어? 없어. 아이고, 부족하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린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반만 모음이다 라고 해서 반모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비분절 음은 얘들아, 음운의 종류에는요 크게 분절 음운, 그치, 위에서도 얘기했었잖아. 사실 음운의 특징은 나뉘어야 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우리가 그, 느, 드 막 이런 식으로 그, 아, 니은 막 이런 식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비분절 음운의 경우에는 그렇게 딱딱딱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어떤 그 음파처럼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녀석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 순서대로 나갈 예정이라서 요거는 이제 교과서 순서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옆으로 한번 넘어가면 얘들아, 이 미음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바로 자음의 경우에 자음의 이름을 지을 때 어때? 초성에도 쓰일 수 있고 종성에도 쓰일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물론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지만 실제로 종성에서 발음되는 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일정한 음운만이 소리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름 자체로는 이런 식으로 초성과 종성에 모두 위치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조금 여러분 그냥 자음 명칭이 뭐 되게 중요한가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막 알파벳을 보고 A를 A라고 못 읽으면 약간 그런 기본적인 것을, 기초적인 것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자음 이름 모르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틀린 거 몇 개 집어넣었으니까 잠시 멈춰보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히 안 멈췄겠죠? 네, 분명히 안 멈추고 저 사람이 다 해주기를 막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여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틀려주셨죠? 얘들아, 기읍이야? 아니야. 기역이고요. 니은 맞고요. 디 그시죠. 리을 미. 이건 오타예요. 어머, 미음입니다. 이건 오타예요. 그 다음에 비읍. 시읒 있어? 아니야. 시옷. 시 있고요.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읒. 그 다음에 쌍기역, 쌍, 디, 긋.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있다 라고. 자음은 그래서 총 몇 개야? 19개. 그리고 모음의 경우에는요 21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운은 총 합해서 40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모음은요 여러분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모음의 경우에는 뭘까? 그치, 당연히 한 개로 이루어진 모음인 거야. 이해되셨니? 그럼 얘들아,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몇 개야? 2개로 이루어진 모음이겠지. 그랬을 때 2개일 때 어때? 그치,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에 해당하는 녀석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모음에 대한 내용은 모음 체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퀴즈 하나 내주고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첫날이라 되게 원래 일찍 막 수업 준비하면서 음성과 음은 20분이면 끝나지 막 이랬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막 7시간 동안 인강을 듣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말도 줄여야 되는데. 여튼 7시간 동안 인강을 듣는 건 어른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네, 다음부터는
적어도 이렇게 막 50분 가까이 수업을 하지 않겠다 약속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퀴즈 선생님이 한번 내주고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일단 근데 우리나라 자음 음운 중에서 최소, 대립, 쌍을 못 이루는 최소 대립상을 못 이루는 두 개의 음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네, 자, 이것입니다. 퀴즈.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최소 대립상은 우리가 오늘 배우긴 했지만 두 개의 음운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요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자음 체계, 그리고 사실은 음절 끝소리 규칙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제가 수업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자음 체계 끝나고 한번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숙제예요. 제발 좀 생각을 우리가 해와야 나중에 조금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 그냥 막 깨어나게 이렇게 필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조금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틀 혹은 3일에 한 번씩 배웠던 내용들 백지에다가 목차만 써서 예를 들면 오늘의 경우에는 목차 음성과 우문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음성과 우문 그리고 의문의 기능, 의문의 종류 이런 식으로 이름 제목만 딱 쓴 다음에 여러분이 책, 워크북 다 덮고 백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백지 테스트라는 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백지에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공란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중간에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고 해서 나중에 채워 넣을 부분 꼭 만드셔서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이상적이에요. 사실 현실편은 내가 모르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이제 워크북이나 아니면 교과서랑 그 백지 시험 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야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법은요 꾸준한 이해도 중요해요. 이해 없는 과목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해만큼이나 문법에 있어서는 적용력과 그리고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비와 칼국수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길었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갈비와 칼국수 얘기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